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변리사 2차 민사소송법, 직무 특강입니다. 제가 이제 변리사원에서 강의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과 함께, 먼저, 기본 강의 이런 것보다는 바로 쓰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첫 강좌로 진도별 모의고사라 그러죠.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정은 총 15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15회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셔가지고 교재는요 여러분이 다 좋습니다. 교전에 제가 이제 주로 대상이 좀 이제 공부도 하시고 처음 이렇게 초보자분은 아니시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교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교재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을 제가 이제 달아놓으니까 참고하시고 같이 답안지는 꼭 써보도록 하세요. 꼭 써보셔가지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가 여기 밝혀놨죠.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은요 가지고 계시면은 강의 목표는요 쓰고 또 쓰고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풍부한 해설인데 여기 우리나라에 민사소송 하시는 분도 많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저는 가장 재미있게 강의한다고 자신합니다.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 많이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에 합격할 만큼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왜 하는지 무슨 말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1번 뭐냐면 무조건 반드시 꼭 답안을 써야 됩니다. 답안을 답안은요 모르는데 어떻게 쓰냐 아니죠. 쓰다 보면 또 알아집니다. 쓰다 보면 알아집니다. 해서 갖고 계신 교재를 보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해설 답안을 보고 써도 되겠습니다. 쓰면은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뺏겨 쓰지는 않는단 말이지. 어떻게든 내용을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공부가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실질에서 답안을 쓰는 게 목표지 잘 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쓰는 게 아니야. 인생도 그래. 제가 보니까 잘 산다, 멋지게 산다가 아니야. 그냥 살면 돼. 그냥 살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쩌다 와서 그냥 훅 가는 겁니다. 어쩌다 와서 훅 가는 거야. 그래서 답안을요 너무 어깨 힘들어가고 잘 쓰겠다는 강박관념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수험생은요 답안은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잘 쓴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든 내가 그렇죠. 쓸 내용을 그냥 걸쩍걸쩍 거렸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안 쓰면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시험에 딱 맞는 말입니다. 주관식 2차의 시험의 본질은, 우리 2차 시험 본질은 뭡니까? 쓰는 겁니다. 백지에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거와 쓰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아는 거와 쓰는 거는요 전혀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알지만은 안 써본 분들은 못 씁니다. 점수가. 반대로요 많이 모르지만은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또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팩트 쓴 만큼 점수는 줍니다. 절대 자기가요 이렇게 쓰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인생도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 정답 없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요 그냥 굿 라이프야. 굿 라이프. 그 다음에 모르니까 못 쓴다가 아니라 쓰다 보면 계속 써지게 된다 했죠. 요겁니다. 그래서 1, 2, 3은요 결국 같은 말이죠. 쓰라는 거야. 쓰고 또 쓰는 겁니다. 글 쓰는 거는 고통스럽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기를 자기가 하루 있은 일기를 쓰는 것도 힘들어. 연애 편지 쓰는 것도 힘듭니다. 심지어.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시험입니다. 기본적으로 갈구는 겁니다. 고통이죠. 그런데 해야 돼. 왜 더? 여러분 좋은 거는요 고통이 따르는 거야. 알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돈 들고 시간 듭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거는요 정말 비싸고 시간이 들고 돈이 들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차상면 강의는 재미있고 유익하면 답안을 쓸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합격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하실 거는요 딱 하나입니다. 제 강의가 이제 오후 강의인데 26일이죠. 4회차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요 날짜만 저녁입니다. 이 오후에 다른 강좌가 이미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 이게 갑작스럽게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만 26일 금요일만 저녁 6시 30분 예 저녁입니다. 저녁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오후 그대로죠. 오후 그대로고 사실 15회가 좀 많지 않냐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진도별 모의고사는 기본이란 말이지 기본적인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요 전반적인 걸 다 훑어봐야 됩니다.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무슨 10회다 8회다 정도 하면은 그냥 수박 거달기처럼 되거든요. 해서 진도별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를 한번 다 보는 걸로 해서 15회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해설 들어갈까요 지금. 네. 자 우리 문제 1번. 자 오늘의 진도는 뭐니 해도 그죠? 앞부분에 법원 파트죠. 그래서 소송의 주체 법원과 당사자 그 중에서 뭐다? 법원 파트죠. 자 법원에는 여러분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공평한 법원을 구성한다는 재책 기피 회피가 있어요. 이거는요 법원 우리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법정은요 공평한 법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법원이 돼야 됩니다. 불공정이죠. 재판에 불공정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재판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원피고 당사자 중에 뭐다? 그렇죠. 원고 와이프가 뭐다? 판사님이야. 재판 끝난 거죠. 어떻게 끝날까? 무조건 승소 아니면 패소입니다. 왜요? 사이가 좋으면 승소시킬 거고 사이가 나쁘면 이혼소송 중이면 패소시킬 거 아니야. 이렇다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자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재책기피 회피라는 게 있답니다. 제도입니다. 제도.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책기피 회피할 때 재책은요 당연히 배제되는 거야. 직무집행에서 당연 배제 아웃. 신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피는 신청이죠. 기피 신청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기피 사유가 있으면 아웃시켜버리는 거고 회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회피는요 스스로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당연 아웃 재척, 신청으로 아웃 기피, 스스로 물러나는 거는 회피 됐나요? 이렇게 재척 기피 회피가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우리 1번 문제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관할이죠. 두 번째는 관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조문은 관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재책 기피 회피가 41조부터 나오는데 보통 우리 일반 교과서의 서술이 항상 재책 기피 회피를 먼저 하고 관할을 하거든요.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법원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들어가 볼까요? 1번. 자 피고 갑종중은 임시총회에서 갑종중 회장을 선출하고 갑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종중 결의죠. 근데 이 결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의라는 거는 뭐죠? 그렇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렇죠. 다수결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참, 의결하고 결의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참고하세요. 의결은요, 뭡니까? 하면 구성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개개의 의사가 의결이라 그래. 그리고 구성원의 의사가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형성된 게 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센스로 좀 알아놓으세요. 참고 상식으로. 그래서 의결은 의사결정, 즉 뭐다? 구성원의 개개의 의사결정이 의결이고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다수결의 뭐다? 결정된 의사죠. 그게 결입니다. 해서 우리가 주주총회 결이라 그러고 종중결이라 그럽니다. 국회도 결이라 그러죠.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 뭐다? 의사결정이 의결권 행사가 모여져가 다수의 의사를 형성하면 그게 뭐다? 결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의사.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단체의 의사는 결이라 그러고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는 의결이라 그래. 의사결정. 아시겠죠? 요 정도도 한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막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용어죠. 우리 법률 용어인데 제가 지난번에 공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을 핸들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한 용어 사용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어 사용을 누가 한다? 전문가라 그래. 전문가. 알겠습니까? 예. 바로 정확한 용어, 정확한 개념. 정확한 개념에 기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입니다. 변리사. 그렇죠? 예.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영역에서 전문가 직업, 전문 직업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정확한 용어입니다. 개념이고. 맞춤법. 여러분, 맞춤법 중요하죠? 뭐 닭을 쌍기역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치킨을 쌍기역 썼죠. 그러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겁니다. 자, 말이 많았는데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갑종중은 갑종중을 상대로 여러분 항상 단체 구성원이 단체와 다툴 때는요. 항상 피고는 단체를 말합니다. 단체. 갑종중을 상대로 결의의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이 절차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거든. 요것도 참고하세요.
우리 항상 단체 의사를 결정할 때는요,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라 그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그러니까 소집 절차 그렇죠? 소집 절차. 그리고 결의 방법. 그럼 이게 뭡니까? 결의 절차죠. 결의 절차. 크게 말하면 결의의 절차입니다. 결의 절차. 됐죠? 결의 절차가 적법하려면은, 결의 절차가 적법, 법에 맞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한다? 소집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결의 방법이 적법해야 되겠죠? 이렇게 뭐다? 적법한 결의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적법 결의가 나와. 됐죠? 자, 그러니까 소집도 누굽니까? 자기 맞는 사람은 불렀겠죠? 결의 방법도 뭡니까? 엉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편만 하고 나머지 다른 편은 빼돌리고 했다 이 말입니다. 날치기 통과, 날치기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종중은 어른 여러분 반대파죠. 이 결의 잘못됐다 하면서 갑종중을 상대로 결의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위 종중총회 결의죠. 종중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종중결의 무효 확인에서 여기서 이제 갑종중은 을이죠. 그러니까 종중은 을이 종중을 상대로 자, 종중은 그러니까 종중원이 원고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종중 항상 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단체 소송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종중을 상대로 뭐다? 종중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거죠. 종중결의 무효 확인의 소. 자, 이 종중결의가 그렇죠. 잘못됐다 하고 무효 확인입니다.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무효 확인의 소. 요것도 여러분 참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이 종중결의 할 때, 요 결의 무효 확인할 때는 요 무효 확인이라고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국가시험에서 종중결의 취소소송,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참고로 하세요. 공부하신 분들, 자, 떠올리세요. 취소소송은요, 형성소송입니다. 형성소송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총회 결의 같은 하자에 있어가지고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소송은 조문이 없으면 못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성소송의 개념이 뭐냐면 법률관계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변경 소멸이죠. 그러면 권리관계를 발생변경 소멸은 반드시 누가 한다? 입법자, 우리 법입니다. 법. 알겠습니까? 바로 그게 실체법이죠. 실체법에서만 그걸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부 법원은요, 있는 권리를 없애거나 변경하거나 만들 수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입법부를 대신해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은 누가 해준다? 그렇죠. 바로 판사님이 해주는데 뭘 통해서? 매개를.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입법부가 만들어놔야만이 판사님은, 법원은 그 규정을 보고 권리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예컨대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법에 보면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러면은요, 상법 376조가 바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주의사 감사가 언제 기간 내에 하라고 딱 돼 있거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가지고 재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결론. 여기 종중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있지. 절대 종중결의 취소 소송은 절대 못합니다. 됐죠? 요거 한 문제 알아놓고. 그 다음에 무효 확인의 소 했는데, 자, 이제 본 설문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자, 이럴 때 여러분 갑종사 했는데, 자,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 그죠? 청구기각이야.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청구기각입니다. 됐죠? 청구기각의 뜻이 뭡니까? 종중은 원고, 즉 원고의 네 말이 이게 원고고 이게 피고죠. 원고 말이 뭐다? 이유가 없다는 거야.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종중결의가 뭐다? 제대로 됐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종중결의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효사유의 하자가 없다. 예. 그래서 청구기각 떨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청구기각 판결은 뭐다? 원고 패소다 이 말이죠. 원고 패소. 아시겠습니까? 원고 패소, 청구기각. 원고가 승소를 하면 뭐라고 한다? 청구 인용이라고 그래. 청구 인용. 예. 자, 그리고 판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왔죠. 위 소송의 재판부 판사 중, 이 재판부 판사를 보통 우리가 배석판사라 그래. 배석판사. 예. 재판부가 보니까 여기서 판사 중이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법원의 구성은요, 단독과 합의부가 있죠. 단독과 합의부. 법원은요, 구성이 단독과 합의부가 있습니다.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 그러는데 단독은 판사 한 분이 재판합니다. 단독은 판사 한 분이 재판해. 그리고 이 판사님이 바로 재판장 같은 되죠. 소송도 지휘하고 이걸 단독 사건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금액으로 따지면 소가,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이하를 말해. 2억까지는 한 분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소가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 사건은 뭐다? 바로 세 분이 합니다. 세 분. 됐죠? 세 분이 합니다. 그래서 3인의 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해서 합의부를 맡아가지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건 간단하죠. 단독은 뭡니까? 주로 뭡니까? 약간 경미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합의부는 뭡니까? 어렵고 무겁고 신중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과 합의부 사건이라 그래. 그리고 이 이제 그렇죠. 단독도 한 분이니까 뭐 자기가 당연히 자기 혼자 판사니까 자기 재판장이고 여기도 이제 재판장이라 그래. 재판장.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요 오른쪽 왼쪽인데 여기 이렇게 봐서 라이트죠. 요 재판장의 오른쪽은 라이트이죠. 우배석이라 그래. 배석 판사라 그럽니다. 우배석. 오른쪽에 대해서 라이트. 레프트를 좌배석. 함께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배석 판사라 그래. 알겠습니까? 합의 부원이라 그러고 배석 판사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우배석, 좌배석. 됐죠? 우배석, 좌배석. 여러분 서열은요. 넘버 2가 우입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야. 됐죠? 넘버 1, 넘버 2, 넘버 3. 요렇게 우배석, 좌배석. 됐죠?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 재판장의 명을 받게 되면은 이 배석 판사가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수명법관이라 그래. 수명법관. 알겠습니까? 명을 받았다 이 말이야. 명을 받았다. 그래서 수명법관. 아시겠죠? 수명법관. 예, 수명법관. 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명을 받았다. 수명법관. 누구의 명을 받았다? 요 재판장의 명을 받았다. 알겠습니까? 재판장이 할 일을 시키거든. 그래서 자, 뭐 김 판사 이거를 하시오 또는 박 판사 이걸 하시오 했죠. 명을 받았다. 수명법관 이렇게 된답니다. 요렇게 일단 용어, 개념을 좀 알아놓으시고. 됐죠? 그런데 세상에 요 재판에서 알고 봤더니 합의부 판사 중에 한 분이 누구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중원이야. 이제 아시겠죠? 자, 지금 종중 사건에서 예컨대 합의부 판사 만약에 좌배석이 뭐다? 그렇죠. 요게 정중원이었대. 종원. 알겠죠? 구성원이 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정중원, 이 판사님이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정중원 종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요 재판에 뭔가 불공정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맞죠? 뭔가 불공정할 게 있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판례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위 소송의 판사 중에 병이 갑종중의 구성원이었다. 자, 요 판사가 병이랍시다. 병. 됐죠? 자, 그렇다면 1. 판결이 적법한가? 위법이라 그러고요. 위법하다면 구제수단은 뭔가? 상소와 제시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자,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로 해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옆에 놔둬놓고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내용은 안 어렵습니다. 전체 제가 을개는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이 센스죠.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센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법이고요. 뭐고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거는 센스야. 센스. 센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센스. 그렇죠. 자기의 센스를 믿으라고. 센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커먼이 붙으면 커먼 센스가 상식이죠. 그렇죠. 요 개인의 센스하고 그 다음에 커먼 센스. 그죠? 이걸로 세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커먼 센스를 여러분의 민법 배울 때 뭐라고 한다? 신의칙, 사회통념, 조리.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자, 문제점을 보면은 제가 말씀 다 드렸죠. 배석 판사가 종중의 구성원이면은 과연 재책사에 해당하는가? 예. 자, 이제 드디어 재책이 나오죠. 여러분, 재책은요. 자, 우리가 공평한 법원을 구성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재책, 기피, 회피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공평한 법원을 구성. 바로 공평이죠. 공평. 그렇죠. 우리 소송에 뭡니까? 그렇죠. 민사소송 이상. 적공신경이죠. 적정 공평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 신속과 경제죠. 그래서 적정과 공평을 합쳐서 우리가 공정이라 그래요. 공정.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죠. 우리 뭐 젊은 친구들 뭐 맨날 공정 하잖아요. 화두죠. 화두입니다. 공정. 그러니까 요 공평이야. 공평한 법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공평한 법원을 만들려면은 자, 첫 번째가 바로 나오는 게 재척이랍니다. 재척. 자, 두 번째가 기피예요.
자, 세 번째가 회피인데 요 회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개념만 알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척과 깊이인데 자, 제척은 그 전에 별거 없다가 요 판례 하나 나오면서 각광을 받은 거야. 자, 이 제척은 뭐냐면 여러분 당연 아웃이라 했죠. 직무집행에서 판사님을 바로 배제시키는데 이 제척은요 당연입니다. 법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 배제라는 거야. 깊이는 뭐죠? 신청입니다. 신청을 통해서 아웃이죠. 신청, 배제, 판사님을 한마디로 판사님을 당의 직무집행, 재판에서 뭐다? 그렇죠. 판사를 재판에서 뭐 한다? 배제. 그죠? 재판에 관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제척기피 회피라는 게 있는데, 요 당연 아웃이고, 신청이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말했죠. 스스로 아웃입니다. 스스로 나가는 게 자발적으로.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척이 바로 41조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척이 먼저 나오는데, 요거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 규정이 있으면은, 그죠? 당연히 아웃된다, 이 말이죠. 그 법 규정이 바로 41조입니다. 41조. 요 41조. 됐나요? 41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앞에 제가 이거 쓰는데, 요 앞에 요 마크는요, 우리가 뭐 독일에서 쓰는 표현이 알겠죠? 조문 표시입니다. 조문 표시. 요러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도 이게 뭔가 하면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조문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의 같은 거 하거나 교수님들이 뭐 제 몇 조 하면은 제하고 조를 써야 되잖아. 그게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안제는 안 쓰면 좋습니다. 답안제는 교수님들 이런 거 쓰지 말해. 알겠죠? 답안제는 대한민국이 있지 이게 독일이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판사님을 재판에서 배제한다. 됐죠? 자, 그래서 제척이 당연한 41조 여기 보면은요. 이제 1호에서 그렇죠. 5호까지가 있습니다. 됐죠? 1호에서 5호. 우리 그리고 1호에서 5호가 있는데 바로 1호에 보면 나오는 사유에 여기 해당하는 말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5호입니다. 5호가 뭐냐면 전심관여라고 5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심관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1호에서 나온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1호에 나온 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로 법관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사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호 사유가 바로 뭐냐?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 요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공동 권리자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 의무자네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요 배석 판사님은 과연 종중총회 결의 관련해서 공동 권리자고 공동 의무자 해당하느냐? 네! 바로 그게 답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 배석 판사 병은 요 재판에 뭐다? 제척 사유가 있고 따라서 뭐다? 당연히 아웃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관여해서 판결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뭐다? 요 법 41조 민사소송법 41조로 위법한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법을 위반을 우리가 두 자로 위법이야. 위법. 그래서 그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 한번 해설을 보시면은 배석 판사가 종중의 구성원인 경우 제척 사유가 해당하는지 네. 자, 요게죠. 그래서 제척 해당하고 2번 제척 사유에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의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보는데 먼저 자, 판결의 적법 여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바로 그 유명한 판례가 바로 요겁니다. 1. 재판부의 판사, 즉 배석 판사라 그럽니다. 배석 판사가 같은 말로 배석 판사 이렇게 하면 돼요. 배석 판사. 됐죠? 요 배석 판사가 이 말입니다. 종중원인 경우에는 과연 제척사에 해당하는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재판하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41조 1호에서 제척 사유로 정한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 이걸 소송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를 어려운 말로 소송물이라 그럽니다. 우리 다음에 배웁니다. 자, 소송물인 경우에 소송물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자, 법률상 이해관계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치고 뚱뚱한 글씨를 썼죠. 자, 그건 중요한 겁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이 말이죠. 법률상 이해관계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법률상 이해관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냐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에 뭐다? 영향을 미친다. 내 권리가 생기거나 내 권리가 없어지거나 내가 의무가 생기거나 내가 의무가 없어지거나 아시겠죠? 법률상이야. 그래서 법의 세계에서는 무조건 법률상은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 됐죠? 자,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한마디로 지금 법률상 이해관계,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면은 이 종중총회 결의와 관련돼서 뭐다? 그렇죠. 내한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죠. 그러면 꺽쇠 2번 종중의 종중원은 종중원의 재산상 신분상 권리 의무 관계 직접적 영향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보세요. 자, 총회가 되면은 종중 결의가 되면 뭐가 되죠? 요 종중 결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지. 비법인 사단. 우리 민법에 들어봤죠? 비법인 사단. 그리고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를 총류라 그럽니다. 총류. 들어보셨죠? 비법인 사단의 총류라 그래요. 비법인 사단의 총류. 됐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안일비자. 자, 비법인 사단. 우리가 여러분 1차 민법할 때 기억을 돌리세요. 소유권 파트에 가면은 공동소유 파트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죠. 총유. 자, 그럼 이 총유고 그 총유물에 대해서 뭐다? 예, 이 종원들은 저 비법인 사단 구성원들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용 수익할 권리 같은 게 바로 재산상 권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임원이 되거나 어찌된 다는 뭡니까? 또 신분상 권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의를 통해서. 네. 이처럼 재산상 신분상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중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이죠. 맞죠? 종중규약, 종중결의에 통해서 바뀌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 공통된 법률상 영향이 있고 따라서 마지막에 꺽쇠 3번 종중규약을 개정한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하기는 관한 수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재판부 구성 판사 중 1인 요 병이 당의 종중의 구성원이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결론 41조 1호에서 정한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재척사유에 해당한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재척사유가 된다고 뽑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재척의 효과는 뭐냐? 제가 결론 말했죠? 당연 아웃이죠. 당연 아웃, 직무집행에서. 자, 재척사유 있는 법관은 법률상 뭐죠? 당연히 사건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가 없고요. 일체의 소송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형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요. 예. 자, 다만 우리 예가 있죠. 48조 단서, 각선긴. 요것도 꼭 아셔야 돼. 각선긴. 여러분, 직무집행의 배제인데요. 다만 각, 선, 긴 요런 게 있어. 자, 각은 뭐냐면 각하입니다. 간이각하 결정이라 그래. 간이 간단하고 용이하게 각하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척기피 신청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법원에서 딱 보니까 뭐다? 야! 방식이 어긋났고 두 번째 재판의 지형이 명백하죠. 방식이 어긋났고 재판의 지연이 명백한 목적이면요. 들어보지도 않고 각하시켜버려. 야! 시끄러워! 가! 이래버립니다. 예. 그래서 방식에 어긋나거나 재판의 지연이 명백하죠. 그렇다면 바로 간이각하 결정을 때려버린다. 이거는요. 소송이 진행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이 뭐냐면 판결의 선고입니다. 여러분 판결을 선고할 때는요. 이미 다 끝났잖아. 그때는 무슨 직무집행을 정지합니까? 무슨 불공정 재판이면 이미 다 끝났다니까. 그냥 결재만 하면 되니까 결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긴급이죠. 아, 여러분. 긴급할 때는 뭘 못해? 해야죠. 무슨 스톱이야? 절차를 정지해.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각선긴, 요 세 가지일 경우에는 뭐 한다? 예, 그대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절차 진행. 됐죠? 이 세 가지일 때는 절차 진행이 뭐다? 된다.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요겁니다. 그런데 설문에서 그러한 사유가 없죠. 그렇다게 안 보이면은 그대로 뭐 한다? 예, 바로 소송에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소결. 배석판사 병은 41조 1호에 재책 사유 있는 판사이며, 그렇죠. 그리고는 48조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안의 판결은 재척 사유 있는 판사,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로 제41조를 위법한 판결이 된지 아시겠죠? 법을 위반하면 위법이라 그래. 그럼 위법한 판결이야.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3. 재척 사유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은 뭐냐는 건데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때 공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의 세계가 드디어 나오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소송법에 보면 그때그때 군데군데마다 나오거든.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표현 하나하나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쳤죠. 자, 따라오세요. 죄책 사유 있는 판사가 소송에 관여하면 그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그때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법의 세계. 자, 설명해 드릴게. 자, 법의 세계에서는 법대로 하면 뭐라고 했죠? 적법이라 했죠. 법대로 했다가 적법이야. 적법이면 그 법률행위 행위를 효과를 줍니다. 유효라 그래. 그런데 법을 어겼죠. 이걸 위법이라 그랬죠. 부적법 같은 말입니다. 저촉. 법을 어겼죠. 그러면 법대로 안 했으면 효력을 안 줍니다. 이게 무효라 그랬죠. 무효. 됐나요? 그런데 우리 세상이 법대로 다 하지도 않고 또 법대로 또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보세요. 법대로 했다가 법대로 안 했다가 법대로 했다가 법대로 안 했다가 법대로 했다가 법대로 안 했죠. 그러면 이게 안 했다. 와르르 무너진다고. 알겠습니까? 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법적 안정에 침해를 했죠. 법적 안정. 이 법적 안정이 침해가 된다. 근데 법의 세계에서는 법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법의 아버지들이 뭘 제도로 하나 만들었냐면, 자, 너무나 중대한 위법이면 무효로 하는데, 그렇게 중대한 위법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일단 유효라고 하자. 일단은 법은 어겼지만은 일단 유효시키고 문제를 삼으면 무효로 돌리자.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취소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취소제도야. 취소. 알겠습니까? 그래서 취소는요,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취소를 시켜서 무효로 돌린다. 즉, 문제를 삼으면은. 그런데 취소를 여러분 언제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취소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그리고 취소기간, 그리고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요 두 가지입니다. 취소권자와 취소기간이 반드시 정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취소권자가 아무나 취소할 수 있다면 더 엉망이죠? 그 다음에 취소기간을요, 1000년 만년, 33년 지나서 취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말이야. 오히려 법적 안정이 더 엉망이죠? 그래서 취소권자와 취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민법을 배울 때 민법 총칙 1차 때 생각나죠?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 보시면 140조.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한 자. 그죠?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취소기간이 언제다? 146조. 민법 3년, 10년. 3년, 10년. 맞죠? 예. 이렇게 항상 요 두 가지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요 두 가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 취소해서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취소의 개념이 뭐냐면 무효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15세 미성년자죠? 자, 15세가 여러분 X토지 매매를 한 거야. 얘 강 큰 놈이죠?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법률 행위는 뭐다? 요겁니다. 일단은 유효입니다. 일단은 유효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 일단 유효.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동적 유효라 그래. 유동적 유효. 자, 유동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유효를 해놨는데, 그렇죠.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 시간 내에 취소를 시키면 무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뭡니까? 그렇죠. 미성년자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정 대리, 엄마 아빠가 뭐다? 취소시키면 그죠? 그렇죠. 무효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취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10년 지났으면 그냥 그거는 유효로 확정돼 버려요. 알겠죠? 유효로 확정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제도입니다. 자, 요게 취소인데 이게 우리 민사소송도 똑같습니다. 뭐죠? 이 취소 제도가 바로 뭐다? 상소입니다. 상소. 여러분 상소란 뜻이 뭐냐면 원판결 취소입니다. 상소가 뭐라고? 원판결이죠. 이 판결, 요 판결을 취소시키는 신청이에요. 신청. 한마디로 1심 판결을 마음에 안 들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죠. 그러면 항소를 하면은 1심 판결을 없애버려 줍니다. 원 판결을 취소시키는 신청. 알겠습니까? 취소를 시켜서 어떻게 한다? 판결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요게 상소입니다. 상소제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재심이죠. 요 재심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재심은요, 확정된 판결을 없애버리는 게 재심이야. 기판력 배제. 확정 판결의 효력을 날린다가 뭐다? 재심. 확정되지 않은 판결의 효력을 날리는 건 뭐다? 상소. 됐죠? 그래서 상소와 재심, 상소와 재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오면 노래가 확정 전엔 상소, 확정 후엔 재심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확정 전 뭐다? 상소. 확정 후에는 뭐다고? 재심. 됐죠? 예. 그래서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단
조심해야 될 거는요. 재심은 반드시 앞에 재심 사유가 있을 것을 꼭 적어야 됩니다. 반드시 재심 사유 있어야 합니다. 요 재심 사유는요. 우리 법에 451조 1항 보면은 재심 사유가 1호에서 11가지, 11호까지 있습니다. 11가지. 요 11가지 재심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재심 사유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판결이 억울해도 재심 못 합니다. 아무리 판결이 잘못돼도 재심 못 합니다. 반드시 재심 사유가 있어야 돼. 됐나요? 따라서 확정 전에는 상소를 해서 취소로 시켜서 무효로 돌리고 판결을. 확정이 됐으면은 재심 사유가 있으면은 재심을 통해서 무효로 돌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송상 구제체 갈 때는 확정 전엔 상소, 확정 후엔 재심 이런 말 씁니다. 이런 게 우리 민사소송법에 처음과 끝을 보면요. 한 20몇 개가 나옵니다. 쫙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나옵니다. 군데군데마다. 예.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뭐다? 소송상 구제책. 뭐 당연히 소송하니까 민사소송, 소송상 구제책이지. 소송상 구제책.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우리가 마지막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해설 끝입니다. 자, 재책사유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은 위법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 재책사유 있는 판사가 소송에 관여하면, 자, 이제 시작합니다. 소송 행위는 무효로서 그에 의한 판결은 41조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소송 행위가 무효입니다.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판결이니까 위법한 판결이에요. 해서는 안 될 판결을 만드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무효인 판결 아니어서 이게 안고야. 여러분, 무효인 판결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잘못은 했는데 일단은 유효로 해놓는다 이 말이죠. 취소로 시켜서 판결을 무효로 돌리겠다 이거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알겠죠? 요걸 자꾸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법 공부를 좀 하시거나 상당 부분 한 사람들도 이런 거를 모릅니다. 진짜 제가 계속 질문 받으니까. 예, 알겠습니까? 판결은 무효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럽니다. 판결이 무효다. 그래서 위법하다.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위법한 판결이나 무효인 판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법 유효인 판결이라 그래. 위법 유효인 판결. 자, 드디어 요겁니다. 여러분, 위법 유효를요. 여러분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적법은요. 당연히 유효입니다. 그런데 위법의 세계에서는요. 유효가 되는 게 있고 무효가 되는 게 있다.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법의 세계입니다. 예. 법의 세계는 뭐라고? 법대로 하면 당연히 유효죠. 이거는 무조건 유효야. 적법 무효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법이지만은 뭐다? 원래는 무효인데 뭐다? 사소한 위법이나 사소한 잘못. 맞죠? 경미한 하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취소사유라고 그래. 취소사유. 우리가 취소사유 같은 말이 단순 위법, 단순 위법. 또는 경미한 하자. 됐죠? 경미한 하자. 잘못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다? 중대한 하자죠. 중대 위법.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하셔야 돼. 적법은 유효고 위법은 뭐가 된다? 그렇죠. 유효 또는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유효 또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요 세 개를 잘 아셔야 돼. 요 세 개. 위법, 유효라는 것. 이게 우리 법 공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우습게 이야기해 볼까? 착한 놈이 잘 살아. 나쁜 놈이 못 살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비 걸 사람 없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잘 사는데 시비 걸 사람 있습니까? 나쁜 놈이 못 사는데 그거 뭐 잘못됐다 하겠습니까? 문제는 나쁜 놈인데 잘 산다. 나쁜 놈인데 잘 산다. 이 세상이 위법 유효입니다. 위법 유효입니다.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위법 하나 유효인 판결.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법 하나 유효한 판결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자꾸 익숙해져야 돼. 이게 법 공부 답니다. 적법 유효, 위법 유효, 위법 무효. 알겠습니까? 요 세 가지. 알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다? 요거. 위법 하나 유효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뭐다? 위법 하나 유효다. 알겠습니까? 위법 하나 유효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재책 사유 있는 판사가 들어가서 재판했죠. 그러면 뭐다? 위법해. 그러나 무효인 판결은 아니고 일단 유효야. 유효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면은 무효로 돌려주겠다. 뭐 취소를 해라는 거지. 그러면 민사소송의 취소는 뭐다? 상소나 재심이죠. 그래서 확정전의 상소, 확정의 재심인데 자, 확정전의 상소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절대적 상고에서 424조에 있습니다. 424조에 있고 요 재심은 451조로 했죠. 그러면 사유가 있냐? 있어. 둘 다 2호 사유입니다. 둘 다 2호 사유야. 둘 다 2호. 한마디로 재판에 관여할 판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갔죠? 재책 사유 판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재책 사유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우리 둘 다 424조 1항 2호, 424조 1항 2호, 그 다음에 451조 1항 2호, 둘 다 2호 사유고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중간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무효인 판결이 아니어서.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무효인 판결은 뭡니까? 자, 너무 좋아. 실제 우리가 무효인 판결은요, 우리 교과서상에 한 3-4가지가 있어.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과 관련된 건 한 개만 알면 돼. 뭐죠? 사망자 판결. 제가 가로 해놨죠?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 무효 판결에 해당한다. 알겠습니까? 원고 사람 피고 귀신이야. 원고 사람 피고 귀신 무슨 말이죠? 소지기 전에 죽었죠? 여러분 소지기 전에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하고 재판회가 판결 났죠? 그거는 무효야. 그 판결을 잡아 찢으면 됩니다. 휴지야, 쓰레기. 이 정도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요, 그냥 경미한 하자입니다. 판결이 나면은요, 뭐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요, 하자가 있다. 위법하나 유효인 판결로 만들어놔. 유효. 알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삼으면은 취소시켜서 무효로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를 삼지 않으면은 그냥 유효로 끝납니다. 멀쩡한 판결로 끝난다.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 재책사유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의 구제수단. 재책사유 있는 판사가 소송에 관여하면은요, 소송 행위는 무효입니다. 맞죠? 재판해서는 안 되는데 재판한 거야. 그래서 의미를 주면 안 된다. 효력을 주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한 판결은 41조 재책사유는 있는 판사는 재판하면 안 되죠. 그거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야. 위법. 법을 위반했어. 그러나 무효인 판결 아니다. 이제 아시겠죠? 위법하나 무효는 아니죠. 무효는 아니니까 이쪽이 아니고 뭐다? 여전히 이쪽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취소 사유다 이 말이죠. 단순 위법, 경미한 하자. 됐죠?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판결의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데, 상소는 여러분 절대적 상고 이유 424조 1항 2호고요. 확정이 되면 재심 451조 1항 2호 둘 다 2호 사유입니다. 재심도 재심 사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재판에 관여할 판사가 아닌 사람이 관여하면은 상소와 재심이 된다. 됐죠?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일본 문제 하나면서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은 걸 했죠. 너무나 많은 걸 했습니다. 풀 서비스를 해드렸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법의 세계도 했고, 민사소송법에서 재책사유 깊이 회피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첫 시간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뭐다? 위법 유효를 잡고 하셔야 돼. 위법 유효. 법의 세계에서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다음 나올 때마다 또 이런 테마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납니다. 하여튼 판결에 하자가 있으면은 일단은 위법 유효한 판결이다. 그리고 문제 삼으려면 뭐다? 확정 전에 상소로 뒤집든가, 확정이 됐으면 재심으로 뒤집어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시간이요. 좀 돼가지고, 시험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뒷부분, 자, 2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